안녕하세요. 광주 양림교회 이사야 목사입니다. 줌 1강 이렇게 강의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참 쉽죠?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동영상 내용은 길었었는데요. 결국 그 내용은 줌을 다운받으시고 회원 가입 필요 없이 호스트가 보내주는 회의의 정보, URL이나 아니면 회의 ID, 다음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속만 하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겁을 먹으시고 이렇게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눈을 이렇게 크게 뜨시면 집중하면서 따라하시면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전에 여러분들께 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은요 정말로 기초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후에 프로그램을 갖고 이것저것 해보시면서 더 많은 기능들을 습득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것들을 진행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나오는 아래의 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 회의 개설하기. 회의 개설하기 첫 번째는 컴퓨터로 회의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이 지저분하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번에 깔았던 그 줌 앱을 찾는 일입니다. 제가 바탕화면 어디에 깐지를 기억이 안 나서요. 검색에다가 줌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려있는 게 줌 화면이고요. 여기서 우선은 호스트가 되시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고 들어오셔야 이렇게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구글을 쓰기 때문에 구글 계정을 연동시켜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로그인이 되셨으면 이제 새 회의라는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나지. 죄송합니다. 줌이 구동이 되기 시작하면 두 개의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왼쪽의 화면, 지금 보시는 왼쪽의 화면은요 발표자를 비추는 화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회의를 개설했으니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겠죠. 초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참가자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해 보시면요 새로운 창이 열리는데 그 창 안에 또 아래쪽을 보시면 초대 복사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것을 꾹 눌러주시면요 초대가 클립보드에 복사되었습니다 하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카카오톡을 열어서 거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시면 위와 같은 글이 복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사된 글을 살펴보면은요 회의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을 다 보내드리기에는 너무나 힘드시니까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가 링크되어 있는 URL을 놔두고요. 그리고 또 회의 ID 그리고 비번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URL 같은 경우에는 클릭을 하시면 바로 회의에 접속이 되고요. 회의에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회의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 제품군에다가 이 URL을 보내셨을 경우에는 바로 클릭하면 연결이 되지 않고요. 이것을 사파리에다가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셔야 연결이 됩니다. 초대를 받으신 분들께서 회의에 참가하시려고 하시면 창에 아이디가 뜨고요. 그 아이디 옆에 수락이라는 버튼이 뜨게 됩니다. 그럼 수락을 눌러주시면 그러면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수락 버튼을 꼭 누르시면요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되고 참석하는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회의를 개설한 것입니다. 이제 어디 가셔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나 줌 할 줄 안다 하고 말이죠.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컴퓨터를 통해서 줌 회의를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핸드폰과 아이패드 등과 같은 스마트 기기도 줌 앱을 실행한 후에 컴퓨터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설을 하게 되면 회의가 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회의 개설은 여러가지 기능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컴퓨터로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급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개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 설정하기. 줌으로 회의를 개설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난감한 일은 서로의 목소리가 안 들릴 때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리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소리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 하단에 있는 마이크 모양의 버튼이 음소거가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것도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이크에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듣고 있는 스피커에 정확히 체크가 되어 있는지 음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저처럼 헤드셋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헤드셋 그 기계 자체에 들어있는 뮤트 버튼을 누르시고 해제를 안 하셔서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것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설정이 바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들린다면 이제 접속하신 분들의 설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 아이폰 같은 경우 이렇게 접속을 하시고 마이크 모양을 클릭하게 되거나 접속할 때 그 화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물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면 오디오에 참가하십시오 라는 상자가 열리고요. 인터넷 오디오로 통화, 전화 접속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접속한 환경이 인터넷 환경이라면 인터넷 오디오를 통해서 통화를 하시면 화상 회의가 이루어지고요. 전화 접속을 할 경우에는 전화 요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그 기계들입니다. 들어오실 때 비디오를 시작하기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있는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 거기에 보시면 장치 오디오를 통해 통화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것을 누르시면 마이크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설정을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다시 접속을 해서 줌이 인식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설정을 다 잡으셨으면요, 회의로 들어가게 되는데,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사람이 한두 명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3명 이상이 되면 본인들의 소리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사람의 소리보다 다른 분들이 생활 소음들이 다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음성을 음소거하는 그러한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음소거 하신 후에요, 발표하신 분만 음소거 해제 요청을 클릭해 주시면 이분들이 음소거를 해제하는 그 순간 바로 그분만 발표할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원활한 줌을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 설정이 되겠습니다. 유용한 기능들. 줌을 이용하다 보면은요, 사람들 이름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아이디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선 그 사람들이 있는 창, 참가자 버튼을 누르시면은 옆에 있는 창이 열리고요. 거기서 사람들 이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더보기를 보시면 이름 바꾸기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을 눌러가지고 본인이 부여하고 싶은 호칭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김상수 목사님께는 제가 목사 같은 집사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여해 드리고요.
오디오 목사님께는 집사 같은 목사라는 호칭을 한번 부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호칭을 부여하면은요, 이제 회의를 진행하실 때 쉽게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호칭 변경은 무궁무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줌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성경 읽는 그 장수를 호칭에다가 부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뭐 임직교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분들의 그 신급이나 직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공유는요, 회의 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동영상이나 화면을 같이 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뭐 파워포인트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한글 파일을 띄워서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요, 화면 1, 화면 2, 화면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컴퓨터에서 표시되고 있는 모니터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화면 3까지 있어서 모니터가 3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표시되고 있는 모니터 중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화면 1번, 1번 모니터를 제가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그 창 하단에 있는 컴퓨터 소리 공유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는 건데요. 이것을 누르면 제 컴퓨터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회의 참가자들한테 같이 공유가 되고요. 이것을 누르지 않으면 소리 없이 화면만 같이 공유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지금 재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영상을 보면 끊김없이 재생이 되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끊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유할 것은요, 화이트보드라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이 줌 회의를 하시다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성경 강의를 한다 이럴 때 그 화면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선을 선택하고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글을 쓰시면 이 화면이 또 전체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글씨 쓰는 게 힘드시면은요, 와콤이라는 회사에서 타블릿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연필 같은 것을 컴퓨터에다가 연결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구입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더 연필로 쓰는 듯한 그 판서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판서 기능을 이용하실 때 손글씨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텍스트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키보드로 치면 글이 또 공유되는 그러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거 선택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스탬프라는 기능은 이렇게 일정 모양을 화면에다 찍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쁘게 꾸미실 때 하나씩 사용을 하시거나 중요한 포인트에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팅하는 방법과 그리고 채팅 내용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요, 채팅이라는 아이콘이 있고 채팅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채팅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채팅창에다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적으시면 되고요. 받는 사람을 모두로 하든지 아니면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귓속말을 하든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을 이렇게 다 하신 후에 이 내용들을 저장하려고 하는데요. 왜 저장이 필요하냐? 그냥 일반적인 채팅을 할 때는 저장이 필요 없지만요, 이곳에다가 뭐 수업을 한다든지 중요한 개념들을 적어 놓으셨다 하시면 그것을 저장할 필요가 있어지는데, 채팅을 입력하는 곳 위쪽에 보시면 점점점 더보기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채팅 저장이라는 메뉴가 뜨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채팅이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줌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기록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 컴퓨터의 기록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녹화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녹화는요, 발표자를 중심으로 녹화가 되겠습니다. 이 분할된 화면을 녹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설정을 잡아 주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유용한 기능인데요, 바로 줌 화면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설정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습니까? 조금 요만큼 아니 요정도 정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영상을 보면서요, 아무 생각 없이 한 3번 정도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 이름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이사야 목사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그리고 광주에 있는 목사의 이름도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줌 정도야 쉽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요, 화이팅입니다. 그럼 전 이만 사라지겠습니다. 뿅.